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30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 이제 같이 한번 XX를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별 교환 사유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교환 내역과 전원 공급기 이 두 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게 이제 우리 교환 내역 테이블이요. 자, 교환 내역 테이블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 들어있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구매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구매일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을 기준으로 이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테이블 도구라고 있고요. 테이블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요 속성 시트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얘는 테이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테이블에 대한 그 속성 시트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정렬 기준에다가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매일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DESC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일을 가지고 이제 내림차순에서 정렬해서 이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 문제에도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해서 지금처럼 테이블 속성 이곳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정렬 기준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저장 예 눌러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구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전부 다 쭉쭉 정렬이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무상 보증일이라는 그 필드의 날짜가 구매일 필드의 날짜보다 크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특정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이 무상 보증일을 찍고 나서 우리가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 속성창에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속성 시트 요거 누르게 되면 테이블 속성 시트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다가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상 보증일이라는 그 날짜가 있다. 그 날짜가 뭐보다 큰 거? 구매일보다 큰 거. 해서 크다라는 기호 붙여주고 구매일이라고 지금처럼 필드명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특정 필드와 특정 필드를 비교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을 설정할 때는 어디서 한다? 우리 테이블 속성창에서 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요 두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 속성 시트창에서 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속성 시트창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교환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교환 번호가 지금 이곳에 맨 위에 있죠. 이 교환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중복된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교환 번호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인덱스가 지금 아니오로 설정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중복 불가능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교환 사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IMD 모드를 영수자 반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교환 사유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IMD 모드하고 현재 상태 유지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영수자 반자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교환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테이블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전원 공급기라는 이 테이블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 공급기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출시 연도 그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올해 연도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시 연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아래쪽에서 우리가 기본값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현재 날짜를 우리가
표시할 때 우리가 데이트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날짜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도를 표시하래요. 그러면 이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어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끝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우리 출시 연도 보니까 2021년 하고 이렇게 이제 연도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우리 전원 공급기 요거 끄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5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교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교환 사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해서 지금 아래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교환 사유라는 이 필드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콤보 상자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요. 자, 그럼 요거 크기 조절 좀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교환 사유 보니까 지금은 텍스트 상자 형태로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바꾸라는 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사유라는 이 필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에 보게 되면 조회라고 있죠. 요 조회 선택해주고 얘가 지금 텍스트 상자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콤보 상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래쪽에 쫙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교환 사유 테이블에 사유 코드와 내용 이 두 가지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콤보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을 그 데이터가 교환 사유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값들, 그 필드 값을 우리가 이제 나타낼 거죠. 해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커리로 돼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행 원본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끝에 점점점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우리가 교환 사유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그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유 코드를 나타내면 되고 뒤에다가 이제 내용을 나타내주면 됩니다. 해서 사유 코드에서 더블 클릭, 내용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필드에는 사유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그러면 저장되도록 할 때 우리가 이제 바운드 열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사유 코드가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바운드 열을 이제 1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커리 작성기 요거는 이제 닫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SQL문이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바운드 열이 지금 1로 돼 있어요. 1로 돼 있으니까 요 두 번째 지상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열 너비를 사유 코드 필드는 1.5cm 그리고 내용 필드는 4c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요 바로 밑에 바운드 열 밑에 보면 열의 개수하고 지금 한 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열이 두 개죠. 해서 두 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열 너비에다가 1.5 세미콜론 그 다음에 4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센티미터는 단위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상 보니까 행수를 5로 이제 설정해라. 행수 보니까 지금 16으로 돼 있죠. 요거 16 다 지워버리고 이제 5라고 써주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목록 너비를 5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목록 너비는 자동으로 돼 있죠. 요거 지워버리고 그냥 5라고만 써주고 엔터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요 단위가 자동으로 붙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지상이 나온 거 싹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테이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 사유 요거 찍어보니까 지금처럼 콤보 상자 형태로 나왔고 얘를 찍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럼 요거 이제 교환 내역 테이블 닫아버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교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고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코드 필드가 있는데 이 두 개 테이블 간에는 회원 코드를 서로 이제 참조를 한대요. 그리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그리고 우리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교환 사유라는 이 필드가 있고 교환 사유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사유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때 교환 사유랑 사유 코드를 서로 이제 참조를 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각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를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들어가면 되죠. 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 찍어주고요. 관계라는 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전원 공급기라는 이 테이블과 교환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우리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관계 설정되어 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손대지 마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그 테이블이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그리고 회원이라는 테이블, 그리고 우리 교환 사유라는 그 테이블, 요 세 개 테이블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이제 교환 내역은 있으니까 요 두 개 테이블만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이블 표시요. 테이블 표시에 들어가서 회원 테이블에서 일단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사유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 먼저 하자고요. 얘네 두 개 테이블은 회원 코드 필드를 서로 첨부한대요. 그래서 회원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교환 내역에 우리 회원 코드에다가 갖다가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회원 테이블의 회원 코드, 교환 내역 테이블의 회원 코드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우리가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럼 두 번째 거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요것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여기는 지금 모두 삭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삭제 못하게 할 거니까 체크 표시를 안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만들기요. 만들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교환 사유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교환 사유라는 요 필드가 여기 있죠. 그리고 교환 사유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사유 코드라는 게 있대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사유 코드가 여기 있죠. 이 두 필드 간에 서로 참조를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환 사유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사유 코드 위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교환 사유라는 이 테이블의 사유 코드랑 교환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의 교환 사유랑 서로 이제 관계를 편집하겠다 하고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아까 지상에 읽어봤을 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 체크해줘야죠. 관련 필드 모드 업데이트 요것도 체크해주면 되고 마지막 지상에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거는 우리가 체크 표시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만들기요. 만들기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관계 설정 다 했으니까 닫기 눌러주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특히 우리 테이블 완성하는 거에서 우리 테이블 속성에서 설정하는 것도 있었죠. 그거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세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엑섹스를 열어서 직접 문제 꼭 풀어보세요.